기름 한 방울만 제발 팔아주십시오. 지금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검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026년 5월 즐거워야 할 일본 최대의 연휴 골든위크는 역대 최악의 연료기근 사태로 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일본 에너지 안보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엔을 돌파했고 주유소마다 재고 없음 팻말이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악 물고 비축유를 방출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일본 재계는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못 버티는 치욕적 구조였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전 세계가 경악할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름 한 방울을 구하기 위해 온 나라가 멈춰버린 일본. 하지만 그 시각 중동의 산유국들은 기름을 구걸하는 일본을 외면한 채 조용히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에너지 통제력을 상실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였지만 대한민국은 산유국조차 꿈꾸지 못한 땅속의 바다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리스크 분석가 안드레아스 뮬러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원 자금률 0%인 한국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버틴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의 오만한 확실은 단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났습니다. 중동 산유국의 핵심 임원 살만 알 사우드가 2천만 배럴의 원유를 들고 찾아와 한국의 실무자에게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름을 한국의 지하바다에 맡겨주십시오. 오직 대한민국만이 우리의 보물을 지켜줄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도대체 일본은 꿈도 꾸지 못한 한국 땅속의 지하바다 정체는 무엇이며 왜 산유국들은 전쟁통에 자신들의 보물을 한국에 올인한 것일까요?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압도적 이상이 교차하는 충격적인 현장, 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자원 자금률 0%, 수입 원유의 90% 이상을 오직 중동의 좁은 물길 하나에 목숨 걸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전쟁터에서 가장 평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026년 5월 지구촌의 화약고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일촉즉발의 봉쇄 공포가 덮쳤을 때 세계 금융의 심장 런던 로이드 재보험 본사의 수석 분석가 로버트 젠슨은 책상 위에 7나라의 파일을 펼쳐놓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30년 분석가 인생 중 가장 확신에 찬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태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보십시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중동 의존도는 일본보다 높습니다. 해협이 단 열흘만 막혀도 한국의 심장인 반도체 라인은 멈추고 자동차 공장은 거대한 고철 더미가 될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일주일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젠슨은 한국 파일 표지에 국가기능 정지 블랙아웃을 의미하는 붉은 표식을 거칠게 찍었습니다. 그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자원 자금률 0%, 석유 소비량 세계 7위. 이 수치들은 호르무즈의 파도 한 번에 한국이 주저앉을 것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일본 최대의 연휴 골든위크는 단 하룻밤 만에 검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 소식에 일본의 유가는 리터당 170엔을 돌파했고 전국 주유소마다 가솔린 품절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내걸렸습니다. 차를 가득 채우지 못한 시민들은 연휴 여행을 포기한 채 주유소 앞 수 킬로미터의 대기줄에 갇혔고 불이 꺼진 공장들은 일본 경제의 몰락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급히 21치 분량의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는 오히려 일본의 바닥이 드러났다는 신호가 되어 시장의 패닉을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일본 재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경제대국이라. 자부하던 우리가 왜 한국의 비축 시스템을 비웃으며 손 놓고 있었단 말인가? 일본 언론들은 연일 한국의 탄탄한 에너지 인프라를 부러워하며 특집 기사를 쏟아냈지만 이미 일본의 에너지 통제권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젠슨은 이 아수라장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 같은 대국도 저 정도인데 한국은 이미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겠군.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저앉을 나라로 지목했던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전 세계 분석가들의 상식을 뒤엎는 기적 같은 일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런던의 분석가가 결코 보지 못했던 한국 땅속의 거대한 비밀. 그 충격적인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국의 파멸을 예언했던 로버트 젠슨은 자신의 오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한국 산업 붕괴 보고서가 묵직하게 들어있었죠. 하지만 입국장을 나선 순간부터 젠슨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본 한국은 그가 화면으로 보았던 일본의 아수라장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톨게이트조차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통과하는 하이패스 시스템,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물류 트럭들의 질주. 젠슨은 안내를 맡은 한국 측 김준혁 팀장에게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팀장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라는 걸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까? 일본은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서울의 밤거리는 저렇게 화려하고 평온할 수 있죠?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김 팀장은 그저 뒷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젠슨 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위기에 대비하는 법을 지난 40년 동안 지독하게 배워왔을 뿐이죠. 내일이면 당신이 왜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지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날 밤 강남의 호텔 창밖을 내려다보던 젠슨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무시하거나 혹은 위기조차 이겨낼 숨겨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내 분석 인생 30년이 흔들리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젠슨이 안내된 곳은 남해안의 야트막한 산자락이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아무런 공장도 저장 탱크도 보이지 않는 평범한 숲이었죠. 젠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산 구경이나 시켜주려고 나를 여기까지 부른 겁니까? 대규모 비축시설이라면 거대한 은색 탱크들이 줄지어 있어야죠. 하지만 김 팀장이 무전기로 신호를 보내자 산허리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던 거대한 강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공기와 압도적인 어둠. 젠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젠슨 씨, 이제부터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안전모를 쓰고 산 안쪽으로 1km가 넘는 지하 통로를 걸어 들어가자 마침내 젠슨의 시야 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강암 안반을 통째로 깎아 만든 까마득한 높이의 지하 동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간에는 검은 액체가 마치 호수처럼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설마 이 산 전체가 기름 저장고라는 말입니까? 젠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팀장은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하 안반 동굴식 비축기지입니다. 지상 탱크보다 수십 배 안전하며 적의 폭격은 물론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끄떡없습니다. 이런 동굴이 한국 전역 9곳에 흩어져 있죠. 우리는 이것을 땅속에 가둔 또 하나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젠슨은 넋이 나간 채 지하 동굴의 벽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화강암의 질감 너머로 이 거대한 구멍을 뚫기 위해 쏟아부었을 대한민국의 집념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산유국조차 상상하지 못한 이 기상천외한 발상.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쟁이 나도 산업의 피가 멈추지 않게 하려고 산의 뼈대를 도려내어 기름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이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드는 작업 아닙니까? 젠슨의 질문에 동행했던 에너지 안보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나라 전체가 멈추는 공포를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결심했죠. 다시는 기름 때문에 이 나라가 주저앉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 후 40년 동안 우리는 산유국들이 호화로운 빌딩을 올릴 때 묵묵히 산속을 파내려갔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약점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통 같은 시스템으로 바꿔낸 겁니다. 젠슨은 자신의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위기에 취약한 나라. 그가 숫자로만 판단했던 한국의 수치들은 이 거대한 지하바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결핍을 한탄하는 나라가 아니라 결핍을 인프라의 기적으로 승화시킨 무서운 나라였던 것입니다. 젠슨이 비축기지 관제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중동 최대 산유국인 UAE 국영 석유사의 핵심 임원 살만 알사우드가 한국 실무자들과 긴밀히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산유국 임원들이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갑의 위치에서 거드름을 피우기 마련이었지만 이곳에서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살만 알사우드는 오히려 한국의 비축 시스템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치 비법을 전수받으려는 제자처럼 진지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살만 씨, 산유국인 당신들이 왜 이 작은 나라의 저장시설에 이렇게 집착하는 겁니까? 젠슨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살만은 젠슨을 돌아보며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젠슨 씨,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기름은 땅 밑에 있을 때 힘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어야 비로소 힘이 되죠. 우리 산유국들에게도 호르무즈는 위험한 도박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를 땅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줄을 이 금고에 맡기러 온 겁니다. 젠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기름을 구걸하기 위해 중동을 찾을 때 중동의 왕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런던의 분석가가 약점이라 불렀던 한국의 자원. 빈곤은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의 저장 기술과 신뢰를 낳았고 그것이 이제 산유국들을 무릎 꿇리고 있었습니다. 런던 분석가 로버트 젠슨이 한국의 지하 비축기지에서 전율하고 있을 때 바다 건너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국가 침몰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자 일본 정부는 자존심을 버리고 사우디와 UAE 아랍에미리트 왕실의 특사를 급파했습니다. 제발 우리 일본의 원유를 우선 배정해 주십시오. 보관료는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정유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 특사는 수조원의 보관료 수표를 내밀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산유국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지상 탱크 위주의 일본 시설은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결코 자신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본의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은 에너지라는 기초 체력 앞에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치욕적인 거절 소식을 전하며 일제히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중동이 우리를 버릴 수 있는가? 하지만 그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중동의 왕실 전용기는 이미 도쿄를 지나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비축기지 회의실. UAE의 실권자 살만 알사우드는 젠슨과 한국 측 관계자들 앞에서 지도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해 한국의 울산과 여수로 이어지는 거대한 에너지 실크로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살만은 젠슨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은 위기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은 다릅니다. 그는 이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 UAE의 전략 원유 2천만 배럴을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의 지하바다에 전격 기탁합니다. 보관료는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감사를 표해야 할 판입니다. 호르무즈가 봉쇄되어도 한국 땅 속에 있는 우리 기름은 안전할 것이며 대한민국이라는 파트너는 위기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젠슨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2천만 배럴. 그것은 일본 전체가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거대한 양이자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 보물 같은 자원을 산유국이 제 발로 걸어들어와 한국 땅 속에 묻어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젠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살만 씨, 왜입니까? 왜 일본이 아닌 한국입니까? 한국이 특별한 기술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살만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 물론 한국의 지하 비축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올인한 진짜 이유는 기술 너머에 있습니다. 당신은 50년 전 우리 중동의 사막이 오직 모래바람뿐이었을 때를 기억합니까? 그는 낡은 기록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곳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건설 현장을 지키던 한국 근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기업들은 위험하다며 짐을 싸서 떠날 때 한국인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동료가 쓰러져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밤을 새워 항만을 짓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우리 선대 국왕님은 그때 말씀하셨죠. 저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 신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훗날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오직 저들만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고요. 살만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천만 배럴의 원유 기탁은 단순한 경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전 우리 부모 세대가 사막의 먼지를 마시며 일궈낸 정직한 땀방울이 50년의 시간을 넘어 거대한 자원의 강이 되어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일본의 몰락이 아닌 한국의 부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유국들이 한국의 기름을 맡기기 시작하자 전 세계의 유조선들이 호르무즈가 아닌 한국의 남해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름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원유의 흐름을 통제하는 에너지 금고가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기탁된 원유에 대한 우선 구매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곧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생명줄을 확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로버트 젠슨은 자신의 수첩에 적힌 붕괴라는 단어를 두 줄로 그어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아는 유일한 나라다. 일본이 잃어버린 신뢰라는 자산을 한국은 땅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아두고 있었다. 회의실 밖, 멀리 보이는 바다에서는 산유국들의 보물을 실은 거대한 유조선이 한국의 항구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분석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며 자신의 무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중동 산유국 UAE의 2천만 배럴 전격 기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목격한 런던의 분석가 로버트 젠슨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의문을 품고 한국의 에너지 안보 대응반 총괄 윤태섭 본부장을 따라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단독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작은 마당에는 허리가 굽은 한 노인이 햇살을 받으며 낡은 장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종호.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건설 1세대로 사막의 모래바람을 정면으로 맞았던 노병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젠슨을 보자 투박한 손으로 방 안에서 소중하게 보관하던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귀퉁이가 깨지고 색이 다 바랜 낡은 노란색 안전모였습니다. 젠슨 씨, 당신이 본 한국의 지하 바다, 그리고 산유국들의 무한 신뢰. 그 거대한 기적의 씨앗은 바로 이 낡은 안전모 안에 있습니다. 윤 본부장이 숙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젠슨은 조심스럽게 그 안전모를 받아들었습니다. 50도의 폭염과 모래 폭풍을 견뎌낸 세월의 흔적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빛발이 바랜 옛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나라를 위한다는 거창한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사막에서 땀 흘려 번 돈으로 집에 송금하고 내 자식들 굶기지 않게 하려고 버티는 게 다였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 사막의 먼지를 마시며 도로를 닦고 항만을 지을 때 우리는 약속한 날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자존심 하나로 버텼어. 어르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념은 단단했습니다. 당시 중동은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이 위험하다며 계약을 파기하고 떠나갈 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동료가 병으로 쓰러져도 나머지 인원이 밤을 새워 공기를 맞췄습니다.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이라 믿었던 그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당시 산유국 국왕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던 것입니다. 젠슨은 어르신의 투박한 손가락을 보며 런던에서 숫자로만 국가를 읽어온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진보다 무서운 석유 파동을 견디고 산의 뼈대를 깎아 지하 바다를 만들 수 있었던 진짜 동력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이 투박한 손들이 일궈낸 헌신과 신뢰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로테르담의 사무실로 돌아온 로버트 젠슨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한국 리스크 보고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펜을 들어 첫 페이지 전체에 굵은 가로줄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분석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한 국가에 대해 무릎을 꿇는 참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보고서 맨 앞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유국이 아니다. 그래서 약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결핍을 40년 동안 집념으로 채워왔고 산유국조차 경악할 지하 바다를 만들어냈다. 그 지하 바다는 화강암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부모 세대가 사막에서 일궈낸 정직한 땀방울과 무한 신뢰로 지어진 것이다. 한국은 석유가 없어서 멈추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하고 존경받아야 할 나라다. 젠슨은 사무실 창밖 로테르담 항구로 들어오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압도적 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는 전 세계 에너지 전쟁 속에서도 가장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기름 한 방울에 패닉에 빠져 비축유를 헐었을 때 중동의 거대 산유국들이 일본을 제치고 대한민국의 지하바다에 올인한 이유. 그것은 50년 전 사막에서 안전모를 쓰고 목숨 걸고 신의를 지켰던 우리 부모님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킨 신뢰가 오늘날 2천만 배럴의 원유를 불러왔고 그들이 결핍을 집념으로 바꾼 덕분에 우리는 산유국조차 꿈꾸지 못한 철통 보안 금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려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힘.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신뢰와 집념이라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자부심이 되었다면 지금도 우리 사회를 묵묵히 지탱해 주시는 모든 부모님, 세대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감동나이테와 함께하는 해외 감동사연. 오늘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바탕으로 외국 분석가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실화 기반 시나리오였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일궈낸 이 위대한 집념의 인프라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임을 믿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거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